75세의 김복자 할머니는 해 뜨기 전 조용한 집안에서 홀로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이들의 목소리도 점차 희미해져 가던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따뜻했던 추억과 씁쓸한 외로움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날도 생일이라는 기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쓸쓸함이 스며들었답니다. 바로 그때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고 복자 할머니를 찾아온 이는 큰딸 수진이셨습니다. 수진은 손에 두툼한 서류 한 장을 들고 할머니께 다가오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할머니께서 더욱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전해주시었답니다. 복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으나 수진의 따뜻한 눈빛과 엄마께서 더 이상 외로이 계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명의 마음 한켠에서 약간의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세월 한결같은 효심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셨기에 자식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셨습니다. 수진은 할머니께서 부드럽게 웃으시자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이 계약서가 바로 효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시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날들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지셨지만 동시에 앞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는 기대감도 느끼셨습니다. 입주 계약서에 사인을 마친 할머니는 문득 삶이란 결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을 품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진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실버타운으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시게 되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신 수진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내가 이 결정을 통해 조금은 더 편안해질 수 있겠죠 라는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며 할머니의 표정에는 작은 결연함과 동시에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이 잠시나마 씻겨 내려가는 듯한 여운이 남으셨습니다. 실버타운 입구에 도착한 김복자 할머니는 마치 호텔을 방불케 하는 외관에 잠시 감탄하셨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 정갈한 정원, 분수 옆을 산책하는 어르신들까지 겉으로 보이는 풍경은 분명 평화롭고 정돈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되다니라는 생각에 잠시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수지는 엄마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 실버타운이에요. 이제 좀 누리셔도 되잖아요 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은은한 조명과 고급 가구들로 가득했고 천장에서 은은하게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직원은 천천히 할머니의 방으로 이끌며 모든 편의는 앱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체력 단련실, 도서관, 커뮤니티 카페 등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하루 2번 영양식단도 제공됩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방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지만 낯선 공간이 주는 공허함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조경이 잘 된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만 사람들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정적이 흐르는 공간은 편안함보다는 고립감을 안겼습니다. 짐을 풀던 할머니는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침대 머리맡에 놓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문득 여보, 여긴 참 조용하네요. 당신도 이 방에 같이 있었으면 덜 낯설었을 텐데요 라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당으로 향한 할머니는 테이블마다 삼삼오오 어르신들이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는 풍경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밝은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한 어르신이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죠. 다들 처음엔 좋아하더라고요. 한 달만 지나보세요. 할머니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애썼지만 왠지 모를 꺼림칙함이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어색한 침대에 누우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는 자신이 너무 낯설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박또박 울렸고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곳이 너무 완벽해서 불편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문이 닫히는 소리에 움찔하셨고
복도 끝에서 울리는 차가운 기계음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리며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던 날, 김복자 할머니는 작은 선물 상자를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계셨습니다. 손녀 예나의 생일이었죠. 리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으며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예나가 좋아할까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복도 끝 공동 탁자 위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일정표가 붙어 있었지만 할머니의 관심은 온통 손녀의 생일에 쏠려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선 오늘 하루 외출이 필요했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하던 할머니는 조심스레 1층 데스크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엔 외출 좀 해야겠어요. 손녀 생일이라서요. 그러나 돌아온 직원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주민 외출은 오후 6시 이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깐 다녀오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미리 외출 신청을 하셨어야 해요.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선물 상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조차 규정이라는 차가운 단어에 부딪혀야 했던 것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건조해 보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실버타운 규정이잖아요. 예나 생일은 또 오잖아요. 그 말에 복자 할머니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의 생일도 마음대로 축하해 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도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선물 상자를 조심스레 침대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작은 상자는 이제 전달되지 못할 마음의 조각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예나야,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다. 할머니의 눈에는 이내 맺혔던 눈물이 떨어졌고 침묵 속에서 속옷을 개듯 조심스럽게 마음을 접어넣으셨습니다. 그날 밤 복자 할머니는 창문 밖 멀리 보이는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규정이 가족보다 앞서는 세상,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음 날 아침, 김복자 할머니는 기대하던 요가 수업을 위해 공동홀로 향하셨습니다. 처음 방문할 땐 활기찬 안내 영상 속에서 건강한 어르신들이 미소 지으며 몸을 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 앞에는 금일 수업 취소, 다음 일정 추후 공지라는 A사 용지만이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홀 안을 둘러보아도 직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지나가는 청소 직원은 할머니의 시선을 외면한 채 걸음을 재촉했죠. 낯설고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구내식당으로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그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몇 주 전까지 나왔던 영양 가득한 반찬 대신 이날 식탁 위엔 형식적으로 배식된 밥과 국, 그리고 미지근한 반찬 두세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요즘은 식사가 이렇게 간소화됐나 봐요? 그러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처음만 그래요. 계약서 쓰고 나면 다 줄여요. 여긴 그냥 돈 낸 만큼만 하려고 해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땐 직원들의 미소도 인사도 넘쳤지만 지금은 마치 관리 대상으로 취급당하는 느낌이 짙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방으로 돌아가던 길, 입주자 중 한 분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비상벨을 눌렀고 몇 분이 지나서야 젊은 직원 하나가 느릿느릿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원래 좀 그런 분이에요. 말투는 무심했고 대응도 느렸습니다. 쓰러진 노인은 겨우 침대로 옮겨졌지만 의료진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찬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다음 날 복자 할머니는 관리소를 찾아가 항의하셨습니다. 처음 약속하신 것과 너무 다르네요. 수업도 없고 식사도 형편없고 대응도 느리고 이게 고급 실버타운입니까? 그러자 젊은 직원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불편하신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내부 사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공허했습니다. 미소는 있었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돌아서는 발걸음에서 이미 이곳이 단순한 시설일 뿐 삶의 터전이 아님을 체감하고 계셨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어스름 저녁 햇살이 번지듯 그녀의 마음속에도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냉정함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며칠 뒤 김복자 할머니는 답답한 가슴을 달래고자 정원 산책을 나섰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멀리서 작은 분수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텅 빈 듯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풍경화 속에 홀로 갇힌 기분이었죠. 정원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수진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손녀 예나를 잠깐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화면 너머로 예나의 얼굴이 나타났죠. 할머니, 우리 언제 놀러 와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게 할머니도 예나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네요. 수진이 곁에서 들리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 또 예나 앞에서 하시면 안 되죠.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수진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실 엄마, 실버타운 측에서 연락 왔어요. 외부 통화나 방문을 너무 자주 하면 입주민 정서에 좋지 않다고요. 우리도 눈치 좀 보이네요. 복자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너머 웃고 있는 예나를 향해 억지로 미소 지으셨고 통화가 끝난 뒤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방문이 노크도 없이 벌컥 열렸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한 사람, 표정 없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김복자 어르신, 오늘 외부 통화 제한 횟수를 초과하셨습니다. 조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딸이랑 통화한 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모든 기록은 시스템에 저장되며 입주민 안전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무언가 깊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셨습니다. 이곳의 규칙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차가운 경고와 다름없었죠. 그날 밤 복자 할머니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 걸까? 자식들 걱정 덜어주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죄인이 된 기분이네요. 밖에선 바람 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날카롭게 복자 할머니의 가슴을 찌르는 건 이 시설 안에 점점 조여오는 규정의 벽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금세 더 커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곳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새벽 김복자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어두운 방 멈춘 듯한 시계 소리, 그리고 가슴 깊이 스며든 무거운 공기. 눈을 감고 다시 잠들어 보려 했지만 한숨만이 나왔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 할머니는 베란다 창을 열었습니다. 싸늘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고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더 늦기 전에 나가야 해요. 방 안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아놓은 약 봉투, 가족 사진, 그리고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그동안 느꼈던 일들을 적어놓은 짧은 메모들이 빼곡했죠. 식사 3일째 불만족, 직원 태도 무성애, 수진과 통화 후 기분 울적함 등. 페이지를 넘기던 할머니는 빈 페이지에 조심스레 한 문장을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여길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 문장이 적힌 순간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참아온 순종과 희생의 껍질을 깨는 용기가 담겨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나간 뒤 갈 곳은 있을까? 수지는 날 이해해줄까? 복자 할머니는 며칠 전 식당에서 알게 된 입주민 정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교직에 계시다 은퇴하셨고 이곳에 오자마자 이질감을 느꼈다던 분이었죠. 그날 이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떠난 방식에 대해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자진 퇴소한 게 아니라 퇴소하려다 강제 조치당했다더라 하는 이야기였죠. 그 생각에 다시 망설임이 밀려왔지만 곧 이어 정 선생님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김 여사, 우리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살아서 그래요. 이젠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복자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기 전 할머니는 방 안에 있는 CCTV 방향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야간 근무 순환표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몰래 보관해 두었던 구형 피처폰을 꺼내 외부 연락망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짐을 싸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방을 정돈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은 내일 새벽 조용히 움직이기 위한 준비였죠. 창밖의 달빛이 복자 할머니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오래된 결심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죠. 새벽 5시. 김복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맞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서 깨어났죠. 복자 할머니는 두꺼운 가디건을 껴입고 발끝에 힘을 주며 조용히 복도로 나섰습니다. 시설 내 CCTV 위치는 이미 파악해둔 터라 사각지대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셨습니다. 이른 시간에 실버타운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방에서는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고 간호 스테이션에는 직원 한 명이 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초간 망설였지만 이내 복도를 빠져나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한 계단씩 내려가셨습니다. 한층, 또 한층. 복자 할머니는 마치 젊은 시절 아이들을 업고 병원 오르막길을 오르던 때를 떠올리셨습니다. 이 계단도 그 시절처럼 삶의 무게를 짊어진 길 같았습니다. 문고리에 손이 닿을 때마다 땀이 배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드디어 1층 비상문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숨을 골랐습니다. 센서가 작동하지 않도록 소리 없이 열 수 있는 비상키를 며칠 전 몰래 챙겨두었기에 조용히 문을 미셨습니다. 문틈 사이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고 어둠 속 바깥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걸음만 나가면 된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평생을 살아온 규칙과 두려움, 체념을 떨쳐내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떨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복자야, 이젠 내 인생 살아야지.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돌아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얼굴은 놀란 기색이었고 뒤엔 관리소 직원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곧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나가려고요. 그냥 조용히,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게요. 수지는 한 걸음 다가와 떨리는 눈빛으로 외쳤습니다. 엄마,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세요? 우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내 곁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난 단 한 번이라도 나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게 죄인가요? 순간 직원이 다급하게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를 켰고 경보음이 조용한 새벽을 찢듯 울렸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고요한 얼굴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문 밖으로 내디뎠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릿결을 날렸고 세상의 소리와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처음 숨 쉬는 것처럼 가슴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이제야 숨이 트이네요. 비상문은 자동으로 닫히며 B- 소리를 냈고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마침내 실버타운 문을 나섰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감싸고 도시의 새벽 소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자동차 소리, 새벽장을 여는 상인의 발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세상과 마주한 느낌이었죠. 그녀는 택시를 타고 오래전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고 눈물샘이 절로 차올랐습니다. 오랜 세월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왔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누구의 소속도 아닌 김복자라는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골목 끝,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예전 지인이 살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고시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큰 기대 없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관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방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오래 있진 않을 거예요. 관리인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방 하나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좁고 허름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고급 실버타운보다 따뜻하고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짐도 없이 멍하니 방안을 둘러보던 복자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고 생생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했다는 감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몇 시간 뒤 복자 할머니는 근처 작은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강아지가 짖는 소리까지 모두 너무나 소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예요? 여기 자주 나오세요? 복자 할머니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이 처음이에요. 앞으로는 자주 나올 것 같네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그녀는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규정에 갇히지 않고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자신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며칠 후 수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무사하세요? 예나는 엄마 찾고 있어요. 복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예나에게 할머니가 곧 편지 보낼 거라고 전해줘. 그녀는 답장이 오기 전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보기로 한 것이었죠. 김복자 할머니는 오늘도 작은 방에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로 살겠습니다. 나답게 자유롭게 끝까지.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